자, 그런데 이때 16살이 된 세자가 공부 대신 무언가에 푹 빠지게 됩니다. 뭐에 빠졌을까요? 바로 활쏘기. 오, 진짜? 그런데요, 세자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맞아요, 본인이었어요, 본인. 아이쿠야, 세자에게 이 활쏘기를 가르친 걸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태종은요, 계속 공부를 안 하는 큰아들을 재차 타이르고 주변 선생님들을 꾸짖습니다. 부디 이 큰아들이 마음 잡고 제왕 공부를 하길 정말 진심으로 바랬던 것이죠. 명나라 사행으로 이 큰아들에 대해서 좋게 보기 시작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이 세자를 향한 태종의 고심은 점점 깊어갑니다. 오. 자, 그러던 1410년 양녕대군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태종이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잠깐만, 설마 진짜? 세자가 몰래 기생 봉지련을 궁중에 불러들였다. 기생? 맞습니다. 자, 이 기생 봉지련을 마음에 둔 세자. 결국 세자군까지 부른 겁니다. 진짜? 네. 아, 선생님 근데 조선 궁궐 안에 네. 기생을 부르는 게 절대에서는 안 될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자는요, 도덕적으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요, 세자 본인은 물론이고요, 왕실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휴. 그런데 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번엔 진짜 회초리로 네. 혼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많이 혼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기생 봉지련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우와, 진짜 세게 나온다. 그런데 이때 양녕대군이 태종의 화를 부르는 행동을 합니다. 태종에게 반항한 거죠. 태종의 조치에 화가 난 양녕대군은요, 밥을 안 먹습니다. 단식 투쟁한 겁니다. 그저 입맛이 없을 뿐이옵니다. 네가 지금 날 겁박하는 것이냐? 이 세자의 단식 소식에 아버지 태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이때 태종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조치를 내리죠. 바로 잡아서 가뒀던 기생 봉지련도 풀어주고요, 이 봉지련한테 한술 더 떠서 비단까지 하사합니다. 와, 이 통했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태종이 정말 양녕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버릇이 아들 화 풀어, 아들 화 풀어 이거 아니에요. 잘못냈으면 그러니까. 혼도 안 내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런 태종의 너그러운 용서에도 불구하고요, 세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오히려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곁들여가면서 유흥을 계속 즐깁니다. 1413년 세자가 20살이 되던 해, 태종은 황당한 말까지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고요? 바로
세자궁 북쪽 담 밑에 작은 지름길이 있으니 몰래 숨어서 드나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자를 데리고 와서 논다고 이제 태종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찾은 방법, 바로 세자궁에 드나들 수 있도록 개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열정적이네요. 자,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또 어땠을까요? 아하. 아이고 세자가 그 자국 구멍으로 들어가면 허리가 안 좋아지니 키워주겠다. 그래가지고 크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나간다. 그 전의 모습으로 봤을 때. 야. 예? 아이고.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태종은 세자에게 별다른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에휴. 눈을 감아준 겁니다. 대신 양녕대군이 가까이 했던 그 기색을 멀리 보내고요. 세자의 비행을 도운 관련자들을 벌 주는 선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태종의 조치에 양녕대군이 큰 불만을 품습니다. 자신이 어울리던 사람들을 벌 주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에휴. 자, 그래서 다시 단식을 시작합니다. 와 근데 이제 아버지를 딱 파악을 해놨네. 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태종의 아내이자 세자의 어머니였던 원경왕후가 세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너는 어리지도 않은데 어찌 아버지께 이렇게 노여움을 끼치느냐? 어여 팝을 들도록 해라. 결국 이 원경왕후의 중재로 양녕대군의 개구멍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혹시나 큰아들과 멀어질까 봐, 또 아들이 세자로서 자질을 의심받을까 봐 애써 봐준 겁니다. 그런데요, 1413년 8월 태종이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큰 거다. 오.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네. 어? 이게 뭐죠? 매? 예, 매입니다. 매입니다. 자, 이 평소 이 매를 데리고 사냥을 즐겼던 양녕대군이 네. 세자궁에서 매를 몰래 키우고 있다는 걸 태종이 알아버린 거예요. 자, 이때 태종은 평소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기생을 부른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이 장난바라기 태종이 왜 불같이 화를 냈을까요? 그냥 매를 키우는 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매나 개와 같은 애완동물을 금했는데 어찌 명을 따르지 않는가?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면서 이 동물을 기르고 사냥에만 빠져 있으니까 아예 동물을 키우지 마라! 라고 어명을 내렸거든요. 자, 그런데 그 어명을 세자가 어기고 몰래 매를 키우다가 들킨 거예요. 선생님 근데 아무리 세자여도 어명을 여기는 건 뭐 그러니까. 못 봐주지 않아요? 큰 당연하죠. 문제는. 아버지의 명이 아니라 임금의 명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세자는 엄연히 군신 관계입니다. 어명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며칠 후에 태종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세자의 마음은 반드시 그 자리를 좋게 믿고 있는 때문일 것이다. 만약 과연 뉘우치지 않는다면 종실에 어찌 적당한 사람이 없겠는가? 와. 와 드디어 드디어 좀 정신 바짝 드는 말인데요. 네. 그죠? 예. 그죠? 와. 태종은요, 너 계속 이러면 세자 자리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지금 초강수를 둔 겁니다. 예.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한마디만 하겠다.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아바마마! 와, 진짜 세게 나와. 엄청 세게 나왔네요. 많이 참았지, 많이 참았지. 자, 그리고요. 다 필요 없다면서 세자의 제왕 공부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세자를 절대 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 양녕대군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태종이 언급한 종실의 적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 양녕대군이 둘러봤을 때 아주 눈에 띄게 총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다방면으로 뛰어난 자질을 가져서 모두가 칭찬했던 그 사람.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이도? 네. 이야. 태종의 셋째 아들 이도 충녕대군입니다. 이야. 양녕대군보다 3살 아래였던 충녕대군을 향한 칭송은요, 이미 이때부터 권례 자자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다르네. 네. 공부하라고 잔소리 듣고 태종에게 혼났던 양녕대군. 자, 그런데 공부는 정말 잘하고 모든 분야에 뛰어났던 충녕대군. 이미 세자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지만 태종의 말을 들은 이후 양녕대군은 동생이라고 해도 이거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경진자가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보이죠. 시작하지 않았을까. 자, 이 화가 난 태종을 본 양녕대군 어떻게 했을까? 되게 얌전해졌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180도 달라집니다. 아. 바짝 긴장하고 책을 펼칩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원했던 첫 그림이 완성됩니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왜냐면 태종의 말에 세자 자리가 보장된 거 아니구나 하는 그 어느 정도의 그 불안감 또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의 게으름은 온데간데 없고요. 세자는 매일 학문에 정진합니다. 그 결과 양녕대군은요 제왕 공부의 필수 서적인 대학연의를 더 읽기까지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세자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니 선생님들이 아이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 책을 어찌 6년이나 걸려서 끝마쳤겠습니까? 6년에 걸쳐 끝낸 세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세자를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선언했던 태종은요. 이후에 아들과 함께 이 가족 행사도 같이 하고요. 다시 잘 지내려고 했죠. 다시 뭐 다시 잘 챙겨야죠. 맞습니다. 우리 안녕 얘기 하게. 그렇죠. 자, 이후 태종은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와 사람을 등용한 것 외에 모든 정치적 결정은 세자와 의논하라. 그러니까 태종이 국정 운영을 누구한테? 양녕에게. 예. 누구한테? 세자한테 맡겨보기로 한 겁니다. 자, 이 태종은요. 양녕대군이 차기 왕으로서 실물 볼 수 있는지 자질을 검증할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자인 양녕대군 이 역할 잘 해냈을까요? 실록에 그렇게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세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게.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세자가 맡은 게 되게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잘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록에 특별한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아, 오히려.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는 세자가 이런 국정 대리 업무를 상당히 잘했다. 잘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증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 태종은요. 세자가 괜찮은 후계자 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그날까지 정말 끌고 가려고 태종은 노력을 다한 겁니다.